저희가 이제 스리피 수학학원, 대신하러 국어학원, 그리고 우리 로키 영어 이 세 학원이 합동으로 빅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그 과정 속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별 입장에 따라서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시간은 우리 대신하러 국어학원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용환 대표님이 일정상으로 조금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되어서 우리 대신하러에서 부원장을 맡고 계시고 교수부 쪽에 총괄을 하시는 이호강 부원장님이 또 국어 쪽에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의 앞에 우리 김창식 소장님의 자료에 조금 미스프린트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원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 자료는 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국어는 금방 말씀드린 이호강 부원장님, 영어는 제가 하게 되고, 또 수학은 3P 수학학원의 총괄팀장 차재호 팀장,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메가스터디의 김창식 소장님, 티처스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차례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호강 부원장님을 소개할 테니까 좀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주신 그 대신하루에서 부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호강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윈터에서 우리 대신하루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5분밖에 없네요. 그래서 압축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 주실 거죠? 대답이 목소리가 적으신데요. 집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올해까지죠. 작년 4년 동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뤄낸 결과들입니다. 물론 국어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국어라는 과목이 모든 학문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150명에서 많게는 150, 적게는 한 80명 정도 수능 전까지 해서 졸업을 하는데, 순수하게 그 친구들의 결과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중간에 있다가 그만둔 친구들의 결과는 안 올렸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윈터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안내는 못 드릴 것 같고, 얘를 좀 정리해서 보면 저희 모토는 이겁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대신하루는 진심을 다해서 길을 제시할 텐데요. 똑같은 길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창립 대표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을 교재에, 그 다음에 수업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소통에 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본인의 학습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주관의 표현,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죠. 부모님들 공부는 뭘로 하죠? 안 들리는데요? 공부는 뭘로 하죠? 네, 엉덩이로 하죠. 적어도 한 번 앉으면 2~3시간은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키워주고 싶어서 키워드로 잡아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관심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면 다들 아시죠?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욕심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꾸준함도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해온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학원의 모토는 진심이고 그 다음에 길을 제시할 것이고 올바른 목표를 제시할 텐데 어떻게 읽어가는 것이 올바른 학습에 도달할 방향이냐. 그 다음 두 번째, 80분에 45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시나요? 중3이어서? 80분에 45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독서할 수 있느냐, 그 길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 이번 설명회에 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찬가지죠. 얼마나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어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모의고사 혹시 풀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시간 안에 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거든요. 지문이 있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 것인지의 방안을 제시를 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보이다시피 스텝 1, 2, 3가 있죠. 요약하고 정리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오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독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논리적 과정에서 정답이 도출됐는데 그 논리적 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하고 달랐던 내용들은 확인해가면서 정리하는 연습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문제만 그냥 풀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 자신의 논리적 과정의 허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다 맞으면 땡기죠. 본인도 좋아하고 있죠? 네. 틀렸을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저희는 틀리는 이유를 좀 추적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애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본인들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죠? 다들 이렇게 수줍으신가 봐요. SNS 시대 아닙니까? 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줍어하는 친구들은 카톡, 이거 카톡 얘기해도 되나요? 라인 등등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골랐는데 선생님 이게 왜 답이 아닌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 사고에 무슨 논리적 문제가 있나요? 되겠죠? 그런 과정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클리닉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윈터에 어떻게 담아지느냐. 윈터가 왜 중요한지는 1, 2, 3번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중3과 고1에는 어마어마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고1 때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죠? 시험이 쉬우면 저만 쉬워요? 아니면 모두 쉬워요? 모두 쉽죠. 근데 시험이 어려울 때 저만 쉬우면 땡키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꾸준한 국어의 노력이고 그 논리적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정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하루는 밑줄 긋는 선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 읽어주는 선생 구연동 하면 되죠.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시는, 문학은, 소설은, 독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모토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윈터 때 그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윈터에 들어오시면은요, 해방일지라는 저희 독특한 플래너예요, 일종의. 그 플래너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응답은 주 2회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 질의응답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불러서 얘기해요. 질문 없니? 그럼 대답을 안 하겠죠?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따 보시면 클리닉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죠. 요즘 친구들 어휘 많이 안 와요? 인정하시죠, 부모님들? 회의하다라고 얘기하면 회의를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럿이 모여서 뭐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시죠? 의심을 품다. 회의주의자. 그럼 데카르트 아닌가? 기본적인 어휘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테스트를 하고요. 통과 못하면 재시험이죠. 자, 틀리는 게 중요해요? 쪽팔리는 게 중요해요? 쪽팔리는 게 중요하죠? 쪽팔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들이 우리 윈터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대신하루에서는요, 주말에 수업을 해요. 정규반은 지금 전부 다 토요일에 집중이 돼 있고요.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일요일날 수업을 하든 토요일날 하든 같은 맥락입니다. 단 윈터에서는 주말에 못하니까 주중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A 선생님, B 선생님이 나누어져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A 선생님 150분, B 선생님 150분. 100분인데? 밑에 보시면 클리닉이 있죠? B 선생님은 클리닉을 담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1교시 때는 독수와 문법 함께 진행되고 2교시 때는 문학을 진행될 겁니다. 아까 우리 고민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이 수업 안에 그대로 반영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이제 많은 학원들이 클리닉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학원의 모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 번째 기억나시네요. 진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이죠. 네,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아이들만 하지 않습니다. 전원 다예요.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월, 화, 수. 그러니까 본원에서는 그렇죠. 근데 윈터에 들어오시면 인원이 생각보다 작아서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천사까지 이 시스템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애프터 윈터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체제가 주말로 옮아갈 뿐입니다. 현재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윈터 때도 한번 실험을 한번 했었고요. 실제로 실험이 아니라 실제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말씀드리면 A 선생님, B 선생님, 클리닉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다 실제로 이제 윈터에 들었던 내용이 만약에 옮겨가면 어떡하죠? 끝나고 난 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커리큘럼이 윈터의 내용과 정규 수업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정규 수업 아까 말씀드렸죠? 정규 수업 내용이 이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단 클리닉이 주중으로 올 뿐이에요. 정규 수업만 주말이고 클리닉은 주중이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정규 반에서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의 내용은 진심,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목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 관심을 끌어내고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보시면 이제 겨울방학 시스템이죠. 1월달, 3월달, 5월달, 4월달, 6월달 내신과 수능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물론 내신 수업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게 1학년의 컬입니다. 갈수록 조금 높아지죠. 그리고 2학년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는 좀 1학년 때 3학년 가고 싶은 거 있어요. 표상위반 클래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스템은 얘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토에 따라서 수능 정규 수업, 그 다음에 내신 수업, 그 다음에 클리닉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니 내신이 무슨 5, 6주나 진행을 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50분 안에 내신 문제를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우면.
양쪽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정답을 골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1, 2, 3주, 4주까지는 내용 정리를 해요. 4주, 5주는 실전 연습을 합니다. 50분 안에 충분히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그 과정이 저는 5주에서 6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움직여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클리닉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리닉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약점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클리닉도 단 한 종류가 아닙니다. 1단계가 완성이 되면 2단계로 진행되고요. 2단계가 완성이 되면 3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맞추다 보면 시중 교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커리에 맞춰서 원하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교재를 만들었고요. 교재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따온 겁니다. 저희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재조정한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오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어렵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매주 반복 추적해서 문제점 해결하다 보면 완성도가 높은 분석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평소에 분석하는 연습이 돼 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직관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느린 이성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모의고사의 형식입니다. 매주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만 보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이 다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학원 친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죠? 출결은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모고 과제 결과나 지문 분석 결과, 어휘 테스트. 토요일 반인 경우에는 토요일 수업이 끝나면 업로드가 완료되고요. 일요일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문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문자 한 통 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처합니다. 실제로 정기 모의고사도 이렇게 봐서 성취도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근데 성취도 평가 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효도살도 받아가면 좋겠죠? 장학금도 받아가면 좋겠죠? 네. 늘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저거 한번 받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간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고 가시더라고요. 오셔서. 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희 강사진은 윈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1, 고2 담당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끝나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절의 위험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지점 말씀드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요. 잠을 깨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를 하나 띄었습니다. 이게 2024학년도 수능 기출지문이거든요. 전급별 선생님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제가 좀 건방지게도 난도질을 해놨죠. 시에 위에 점을 찍어놓고 밑줄 쳐놓고 했죠.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이제 분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로서 담을 넘어가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럼 가지가 담을 넘어가려면 있죠? 앵언 뿌리도 꽃과 잎도 고집센 비도 폭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있게 떨지 않고 즐겁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내신하루는요 고집센 비가 될게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폭설이 되겠습니다. 악역은 저희가 하고요. 끌어가는 것도 저희가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도반이 되는 대신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진심이고요. 진짜 올바른 길,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잖아요. 목표 설정 잘해서 그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윈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죠? 별로 안 들으시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칠 거고요.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주 좋은 정보 가지고 가시고요. 내년 꼭 예비고일 우리 친구들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회까지 봐야 되네요. 네.
다음은 로키어학원 원장님, 박재훈 원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텐데요.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입니다. 아까 또 모두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준비한 PPT 자료는 많지만 여기 계신 중2, 중3, 특히 중3 어머님들을 위해서 좀 압축해서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아들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로키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대신하루 학원이 진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우리 학원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우리 애기 이름이 박로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심이고요. 그래서 네 아빠 구경 왔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초등 5학년부터 고3 입시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학원입니다. 약간 여기 자랑이 있어요. 제 모토는 영어를 잘하면 시험을 잘 보지만 시험을 잘 본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토플도 만점이었고 이제 나름대로 유학을 해서 좋은 학교도 갔지만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영어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학원가 2005년도부터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유행했던 시트콤 프렌즈 스크립트를 활용하고 그래머 인 유저라는 원서로 문법 수업을 하고 전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영어적으로 정말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이 많은데 학원인으로서 변절의 역사예요. 처음에 이상적으로 접근했다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너무 한국틱하고 입시적인 그런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충실한 수업, 빡센 과제, 철저한 관리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우리의 2005년부터의 취지였는데 저 빡센 과제를 요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점점 더 영어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빡센 과제를 조금 수정하고 싶은 말은 효율적인 빡센 과제.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많이 시키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조금 다 자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원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회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3 어머님들한테 특화된 얘기. 그럼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가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3 어머님들이니까 좀 저는 이제 참여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학생이 귀인 중, 번개 중, 평천 중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또 과천 중, 문헌 중, 국내 중, 수리 중이다. 손들어 볼까요? 예. 지금 말한 학교들이 경기도에서 항상 특목고 진학률 20위권에 드는 그런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들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당연히 무시하거나 선입견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실도 있으니까 인덕원 중이나 건양 중이나 부림 부안 중이나 당동 중이나 이제 많은 또 중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안양, 과천, 의왕, 군포의 모든 중학교들 아까 말한 귀인중, 번개중, 평천중, 과천중, 문헌중 다 포함한 모든 학교들의 시험 범위를 봤을 때 중3은 시험 범위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고1은 배경 신성 포함한
또 뭐 안양고, 안양여고나 충문고까지 또 혹은 군포중앙고까지 다 포함한 시험 범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중3에서 고1 될 때는 학생들이 딱 한 몇 개월 차이잖아요. 교복 받고 있고 학교 이름 달라졌는데 학생은 그대로인데 과목이 엄청 많아지고 시험 범위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요. 평균 7, 8배 많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그 특목고 진학률 학교 말고 다른 조금 외곽의 중학교에서 배경고나 신성고나 아니면 혹은 수리고나 이런 학교를 가면 시험 범위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게 일단은 현실이고 그래서 시험 대비의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교육부의 문제예요. 중2, 3은 시험을 일제히 쉽게 가라고 너무 방침이 확고히 내려져 있고 근데 고1은 또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옛날에 엄청 쉬웠던 뭐 관양고나 인도공고나 이런 학교들도 다 시험이 어렵잖아요. 한 번 한 번이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1 초반에 3월 모의 생각보다 안 나오네 하고 또 중간을 일단 또 약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말은 잘 봐야지 하는데 기말이 안 나와요. 중3 때 시험 범위가 작고 웬만하면 외워주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니까 90점, 100점 잘 맞다가 고1 가서 3, 4등급 나오는 게 당사자는 힘들겠지만 학원 입장에서 또 우리 학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당연히 내일이니까 슬럼프가 오면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윈터까지 그래서 아까 윈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윈터까지 윈터스쿨을 꼭 가라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은 가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맞아요. 지금부터 고1 초반까지의 이 기간이 고2, 고3의 똑같은 기간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1 스타트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안 돼요. 이제 고등 내신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보통 뭐 동화나 이런 교과서를 써서 1, 2과 한 2과의 프린트물이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가 적절히 외워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제가 좀 이따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 문장의 글의 흐름, 어법 포인트 암기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중학교는 저것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변형이라는 단어가 또 서술형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변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여기선 정말 영작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작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변형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저희 학원에 이제 배경고도 당연히 주요 학교니까 우리 팀장이 배경고를 지금 7, 8년째 혼자 한 명이 배경고만 전담해서 내신대를 해오고 있거든요. 배경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 한 회분 혹은 두 회분이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배경고 수리고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모의고사 지문이라는 게 갑자기 생뚱맞게 모의고사를 위해서 지문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리클이나 소설이나 어딘가에 있던 글을 딱 그 부분만 발췌해 오는 거죠. 그럼 배경고 선생님의 특징은 우리 학원의 영업 비밀이지만 그 지문의 원본을 찾아서 앞뒤 내용 가지고 추론해라 뒤에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 앞에 뭐가 있었겠느냐 하고 이렇게 약간 야비하게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 패러그래프를 읽고 앞뒤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 그게 이제 추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돼야 하는데 그것까지 연관해서 또 주제 문장을 영작을 해라가 나오는 게 또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런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어는 너무 상투적인 얘기지만 중요하다 해도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는 계속해서 선행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외워나가야 되고 단어 테스트의 부분을 저희는 되게 중시 여기고 어휘 클리닉까지 금요일 토요일 날 또 진행을 따로 합니다. 문법 내용도 이제 적혀 있고요.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한데 이 좀
중요한 또 학부모님들이 아유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어서 영어 시험 유형으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고등학교의 A, B, C군을 분석 결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싶으나 지금 읽을 수는 없고요. A, B, C가 순서대로 내신 받기가 어려운 학교예요. A에는 뭐 수리고, 배경고, 양명여고, 우성고, 신성고, 안양여고가 있고 B는 삼봉군포, 용호, 부흥, 평촌, 동안 정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또 기회가 될 때 또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고를 보겠습니다. 네, 신성고 보기 전에 혹시 여기 수리고 어머니 계신가요? 이제 배경고와 수리고가 패턴이 비슷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문이 있고 왼쪽에 We tend to like people who are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단어들이 주어져 있어요. 조건이 아래 주어진 표현은 모두 한 번씩만 그대로 사용해라. 아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변형해 추가하라. 중간에 보면 이제 주장문이 그러니까 맨 끝 문장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주장이 맨 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imilarities를 형용사로 바꿔서 similar to us because we feel like they understand us better. 이 답이 되는 이 상황은 주장문을 패러프레이징 하는데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제 명사형을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 배경고, 신성고가 배경고와 수리고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귀인중과 배경고가 시험이 어려운 영어에서는 되게 어려운 계열들이거든요. 타과목은 약간 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만 자, 배경고를 벤치마킹해서 제일 따라하는 학교가 요즘 제일 인기 많은 동안고, 평촌고예요. 요즘 뭐 아시겠지만 동안고는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평범한 학교의 대명사고 심지어 조금은 노는 애들도 많고 그런 학교일 수 있었어요. 평촌고도 평범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시의 비중이 높아진 한 7, 8년 전부터 이 학교의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배경 신성의 양강 체제에서 3등으로 파고든 학교가 부흥고 그 다음에 평촌고, 동안고 순으로 요번에 입결은 평촌고가 너무 적죠? 서울대도 많고 왜냐하면 평촌고, 동안고가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면서 평촌, 동안고가 시험을 배경고처럼 낸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학원은 심지어 충원고나 용호고나 군포중앙고까지 모든 학교를 학교별 내신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당연히 배경 신성 애들이 합도적으로 많았겠죠. 요즘은 동안고, 평촌고, 부흥고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삼봉관 같은 경우는 또 수리고, 삼봉고가 또 제일 많고 그래서 학생 수가 많다라는 건 그 학생들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시험이 어렵고 경쟁이 상당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고 일지망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신성고가 이제 별로 인기가 없죠. 이렇게 보면 신성고의 이제 시험의 또 패턴이에요. 저기 줄을 친절하게 그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재진수라는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부분이 답이 되면서 단어를 또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신성고는 여기 특정 용어를 원래 쓰면 안 돼요. 특급 복화라는 또 자기만의 단어책을 써요. 예를 들면 단어를 어떻게 얍삽하게 내냐면 신성고는 심지어 이제 수행평가를 그 단어집으로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고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단어를 강조하는 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단어집의 단어가 예를 들어 그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빛내다,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아니라 뜻 나오고 동의어, 관의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동의어 한 3번째 칸에
프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너무 집요하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선봉고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동항고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동항고도 주제 문장이 맨 끝에 있는 미괄식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답은 여기 원문은 You are less likely to였어요. 자, 그러면 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하기 쉽다라는 단어는 tend to, 그 다음에 be likely to be, liable to be, likely to be, to 등등이 많이 있는데 아니어를 활용해서 또 원문을 변형한. 그러면 아이들이 저렇게 스스로 공부하는데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에는 꼭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찍어준다는 표현보다는 강조를 해서 잘 외우고 변형할 수 있는 문장까지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C그룹의 특징은 이제 성문고, 양명고, 관양고, 안양고, 흥진고, 군포중앙, 모락, 배공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많으면 문항수가 적어지고 객관식만 있고 서술형 난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실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공부만 좀 잘해내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그런데 그럼 보통 중간고사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범위가 적으면 문항수가 이제 또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서술형을 되게 까다롭게 내요. 범위가 적을 때 오히려 더 까다로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교들의 특징은 시험 범위가 많고 공부를 해내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분석 자료를 시험 끝나고 항상 담임 선생님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이제 어머님들 이해하셔야 되는 건 소규모 학원이나 한 명이 하는 학원을 뒷살 마음은 없지만 고등학교에서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은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커버한다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2학교 혹은 3학교 정도를 맡아서 항상 1년 내내 끌고 가고 또 그게 웬만하면 담임 학교가 바뀌지 않고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선생님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학교의 내신 대비를 위해서 또 예를 들면 나중에 상담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 최태라 학생이 아쉽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 26분의 교과서 6과 본문을 어법을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과서라고 좀 얕보고 문법을 덜 했네요. 다음에는 이 부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번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네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휘력은 제가 아까부터 너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중2, 중3은 위클리, 어휘 클리닉 시간에 토요일, 월요일 활용해서도 또 매 시간마다 단어를 철저하게 갑니다. 자, 1년에 우리가 4번을 내신 대비를 전쟁같이 하는 이유는 수능이 최저를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능은 너무너무 기본입니다. 근데 결국 영어를 등한시하다가 고3 때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가는 되게 억울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절대 놓치지 말고 내신과 수능은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고 그걸 연계를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시 제도가 바뀌든 좀 있으면 우리 김창수 소장님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내 아이에게만 유리한 입시 제도는 없어요. 다 상황에 맞게 준비를 또 잘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15% 안에 들어야 수도권에 간다는 얘기고요. 이제
파이널 터치라는 부분이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내신 대비하다가 결국 학생이 충분히 시험 대비,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시험에 진짜 나올 법한 부분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찍어주고 또 맞춰가면서 파이널 터치라는 자료를 심도 있게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중하는 사례가 꽤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 거천, 군포, 의왕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1, 2등급이 그래서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아까도 말한 분석 자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지금부터 윈터까지의 과정이 기간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나토스죠. 3P 수학학원, 대신하루 그리고 우리 로키가 공동으로 하는 윈터스쿨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이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을 하는 걸 똑같이 윈터스쿨 내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터스쿨이 8주 끝나고 각 학원으로 다시 복귀가 됐을 때 진도가 그냥 이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보통 타 윈터스쿨에서 갔다가 열심히 좀 하더라도 또 학원으로 복귀하거나 그러면 되게 공부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든 과정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주 2의 수업을 똑같이 윈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좀 뭐랄까요, 성격이 되게 완벽주의고 조금은 시간이 들더라도 완벽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타 학원과 연계하는 걸 그동안은 뭐 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원가에 많은 학원이 있어도 인정되는 학원이 저도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하루 국어학원은 대표님도 스태프진들과 또 선생님들과 공유했을 때 이렇게까지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가질 수 있구나 인정이 되는 학원이고요. 우리 코나투스는 사적으로 우리 배수남 원장님이 또 대학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모로 또 배울 점이 많고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또 윈터를 오래 해오시면서 너무나 큰 장점이 있다. 또 너무 인정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타 윈터스쿨을 뭐 어떻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우리 코나투스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은 저도 한번 가면 와, 분위기가 이렇구나.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수업과 자습과 또 질문 응답까지가 뭐랄까요, 콜라보가 완벽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윈터스쿨에 가서 적응만 하면 성과가 좋더라.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잘 들으셨죠? 제가 한번 다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촌학원과 저는 또 상봉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집도 가천이에요. 그래서 이왕 지역은 심지어 또 우리 처갓집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군데를 저는 정말 너무 완벽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차재호 총괄 팀장님 이어지는 말씀 있겠는데 네, 또 파이팅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관은 처음이어가지고 힘드네요. 어떻게 좌석들은 편하세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자, 일단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P 수학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정희 소장님이 입시를 위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수학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윈터죠. 윈터스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1 예비죠. 이제 예비 고1 혹은 뭐 예비 중3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요거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대수, 확통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에 직접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제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미적분 2와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있는 저 우측 하단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보셔도 저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슬리핏이라서 이름에 세 가지가 들어가서 꼭 세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요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설명회를 듣고 가셔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내신, 수능, 그리고 이수 과목 요 세 가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3월달, 4월달에 나왔던 기사들이고요. 네, 신문 기사들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이수 권장 과목, 뭐 이수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어느 대학교일까요? 서울대. 네, 서울대에서 이제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2부 순서에서 김창식 소장님이 저 얘기를 해줄 거지만 저기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있죠. 네, 저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든 수시든. 그래서 수능이 6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이나 이런 게 40%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얘기예요. 저 우측을 보시면은 공과대학에서 전 모집 단위에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학에서는 기하랑 미적분 2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이시고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과를 가고 싶으면 고등학교 때 내신을 총 7과목을 보면 돼요. 근데 7과목이 전부 다 무슨 평가냐면 무슨 평가죠? 상대평가입니다. 미적분 2 기하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2015 개정까지는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2022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고1 친구들이 몇 등급제죠? 5등급제죠. 1등급이 몇 프로죠? 10%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 여고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과가 30명밖에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여고 같은 경우. 그러면 이과가 30명이면 미적분 2를 선택하는 인원이 30명이겠죠. 그럼 1등급은 몇 명이죠?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1 어머님들한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게 과연 우리 친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거냐.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 슬슬 고민하실 시기 혹은 이미 어느 정도 고민을 마치고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번 개정교육과정은 제가 딱 느끼는 건데 내신만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수능만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잘해야 돼요. 네, 다 잘해야 돼요.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해야 돼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대 평가 보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경희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경희대에서 이제 뭐냐면 필수적 이수, 그 다음에 가급적 이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필수 이수를 안 하면 감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과 친구인데 미적분투를 내신을 안 했다. 그러면 감점입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이제 내신이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텐데, 4%에서 10%로 늘었습니다. 그럼 4%에서 10%로 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1등급이 10%로 늘면 쉬워지죠. 쉬워져요. 그리고 쉬워졌습니다. 지금 내신을 치르고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도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과서 부교재 중심의 출제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최상위 변별력 문제 잘 출제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최고난도 킬러 문항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막 옛날처럼 이제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막 이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다. 딱 어디까지 하면 괜찮냐면 자이스토리 1등급 고난도까지 하면 괜찮아요. 네. 요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과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강세인 학교가 신성고다 보니까 수학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게 신성고인데, 신성고도 부교재를 원래는 1등급 수학이었는데 자이스토리로 바꿨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 기출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경향 자체가 신성고가 원래 좋아했던, 소위 말하는 조금 이제 수학적 사고력과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남학생 두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신성고 내신 대비가 옛날만큼 정말 고통스럽진 않다. 네, 그거는 이제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가 정말 쉬웠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근데 기말고사가 조금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지금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도형입니다. 공통수학 2. 그래서 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랑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고교에서도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신의 흐름인데,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똑같죠? 네.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왼쪽 문제가 이제 배경고 1학년 기출문제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가 이제 2020년 3월달 흑평 29번이었는데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측에 보이는 문제가 뭐냐면 자이스토리입니다. 자이스토리 1등급 고난도에 있는 문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예시를 갖다 드리면, 저희가 이제 7월 달에도 학원 자체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고1 문제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문제입니다. 오른쪽 문제, 왼쪽 문제,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우측 하단을 봐주세요. 우측 하단을 보면 저 출처가 어디라고 적혀 있냐면 EBS 수능 특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 몇 년도 거죠? 22년. 근데 수능 특강은 매년 절판됩니다. 한 번 출간해서 쭉 가는 교재가 아니라 매년마다 새롭게 나오는 교재예요. 그러면 22년도만 지나면 23년도에는 22년도 수능 특강을 못 사요. 아이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PDF를 공유를 했었는데 EBS에서 지금은 PDF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애들은 저 문제를 쳐다도 못 보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목에도 이제 써놨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내신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수능까지 전부 가르치는 학원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특히
특히나 이제 2학년 들어가가지고 그게 좀 중요해지는데 고2 때 수학은 수학2 그 다음에 미적분 이쪽 확통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시중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도 한 거의 몇천 문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EBS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관연도 EBS 문제, 지금 학생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EBS 문제들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거기서 최상위 변별력이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단순하게 진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앉아 계시니까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때 그냥 문제 좀 풀고 시험 보고 반복하고 뭐 해서 가면 어찌저찌 1등급은 나오거든요. 1등급은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대비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부흥고가 이런 식의 흐름이었고 아마 2학년 때 돼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 고1 친구들이 2학년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첫 개정 또 10%가 이제 2학년 시험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신은 수능과 거의 결이 똑같이 다를 거다라는 거, 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 난이도는 이제 이렇게 통합하면 요 정도였습니다. 네, 어려운 학교는 신성고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렵게 출제된 학교들, 그다음에 대부분 학교들이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3P 수학이라는 걸 만들면서 오늘 뭐 학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뭘 제일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체화시킵니다. 근데 그냥 잔소리, 말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저희는 체화를 하고 있고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이 안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했는데 좌측부터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게 티처스에도 나와 있던 거고, 네, 저 가운데 말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저 공부 6시간 했어요. 7시간 했어요. 그리고 뭐 열품타라고도 있었고요. 뭐 공부하는 시간 기록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그 공부한 기록을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래요. 나 오늘 뭐 13시간 순공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3시간을 공부한 거가 정말 제대로 13시간 공부한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건 어머님들한테 제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저희는 이제 재수생 애들도 있었다 보니까 제가 N수생 담임을 할 때도 우리 친구가 플래너에 엄청 예쁘게 써요. 엄청 예쁘게 쓰고 12시간 공부했고 뭐 했고 써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그걸 하는데 12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뻥튀기를 해요. 그럼 어머님들은 그 플래너를 그냥 쭉 훑어보시면 오, 우리 재호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네 라고 하는데 곰곰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시간이면 끝날 거를 12시간 만에 끝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뭐 아까도 영상 잠깐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를 갔던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은 의대를 간 친구들의 공통점. 뭘까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공부하기 싫다, 공부해야 돼,
제가 이 친구를 예비고일 때부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숙제를 단 한 번도 안 해온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뭘 더 열심히 해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국제고 외고는 사실 수학이 메인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진 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할 때의 흐름을 그냥 하나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그냥 잔잔한 수평선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투도 보시면 로봇 같아요. 네. 정말 로봇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많이 하고 언제 적게 하고 마치 삼각함수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위아래 파도 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그런 친구들이 꼭 한 번 고등학교 생활에서 슬럼프가 옵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 원래는 제가 1학기 기말 말씀드렸거든요. 수학에서는. 왜냐하면 1학기 기말고사가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근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2022 개정에서는 2학기에 와요. 1학년 2학기 수학이 공통수학 2라고 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학을 포기할까 말까의 갈림선에 드는 게 아마 지금 시기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아직 안 생겼지만. 왜냐면 초태니까. 그래서 네. 그냥 요게 기간이 맞았네요. 저희 썸머스쿨 했을 때 한 달 동안 푼 겁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교재도 있고요. 요렇게 실제 친구의 기록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매일 수학 문제 풀리고요. 매주 수학 문제 일정하게 풀리고 매월마다 반복시키고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는 습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뭐 지금 중3 친구들 보통 학원 어떻게 다니죠? 월수금, 화목토. 월수금은 뭐 영어, 화목토는 수학.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죠? 우리 친구들? 그냥 퐁당퐁당 같이 불러볼까요? 영어 숙제하고 수학 숙제하고 영어 숙제하고 주말에 나 좀 놀게 내버려둬. 영화 좀 보고 올게. 여기 옆에 귀멸의 칼날 개봉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숙제를 위한 공부인데 숙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특한 행동이죠. 네.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학원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저희는 이렇게 핵심적인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이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을 만드는 게 저희 학원의 모토이고 저희 학원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1, 고2 친구들, 뭐 중3, 고1, 고2 친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한 PDF를 받아서 학습지를 풀고 이제 온라인 답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는 저희 메인 매주 이제 수학 숙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숙제를 과제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매주마다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때 커리큘럼이 좀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을 막 길게 뭐 3개월 한 학기 과정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커리큘럼에서 가장 긴 커리큘럼이 8주입니다. 그래서 8주 안에 모든 진도를 어떻게든 다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정리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를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같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저희는 이제 윈터스쿨 안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실력별 윈터 정규반이 이제 각 학년 1년 과정을 8주 동안 끝냅니다. 그래서 고1 1%반이다. 고1 1%반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8주 동안 끝내는데 교재는 둘 다 자이스토리를 끝냅니다.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4%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유형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 10% 나눠서 총 4개 레벨로 정규반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반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기간에 이제 전과정 특강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도가 좀 중요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자면, 이과를 가실 거면은 적어도 고1 때 대수까지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이과를 가실 거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분 해야 되고요, 미적분 1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2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내신 봐야 되는 게 이과 친구들은 총 7개예요. 근데 7개 과목을 보는데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는 어차피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토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기 남죠. 3학기 동안 5개 해야 돼요. 내신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는. 그러면 한 학기는 무조건 2개씩 들어가겠죠. 2개 학기가 2개씩 들어가겠네요. 3개 할지는 않을 테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든.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과를 갈 거다. 아니면 우리 친구가 이과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1학년 때까지는 예비 고1 때까지 적어도 대수 정도까지는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권장 드리는 사항입니다. 학습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규반 과정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강은 이제 개설이 되고, 이제 정규반 수강생이 특강할 때는 뭐 이렇게 할인 들어가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1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9월 달에 이것도 학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진도 특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고1 수업을 오픈을 하고요. 월수금 화목토 나눠져가지고 레벨별로 이제 반편성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틀은 고등수학을 진행을 하고요. 각 레벨별로. 하루는 이제 9월이다 보니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목토반이나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은 고등수학 진도 나가고요. 토요일은 중3 2학기 내신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4개 레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 반이 이제 개설이 되고요. 요 부분만 좀 강조를 해드리면 뭐 전체적인 건 학원의 이제 얘기인데, 누적 테스트라는 걸 저희는 꼭 봅니다. 누적 테스트가 뭐냐?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 1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정규반에서. 그러면 앞에서 배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요 3개를 매주마다 시험을 봅니다. 안 까먹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수를 나가고 있어요. 그럼 대수를 나가면 공통수학은 공통수학 2 진도는 나갔겠죠? 그러면 그거를 매주 시험을 봅니다. 피드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선행을 나갔을 때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선행은 선행대로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네? 이거를 제일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누적 테스트는 모든 반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달 텀으로 이제 과정이 되는데, 예비고1 같은 경우는 9월 1일 날 개강해서 11월 1일까지 이렇게 8주, 그 다음에 11월 3일부터 개강해서 11월 31일까지 8주 해서 이렇게 2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수로 시작을 했다, 아니면 공통수학 1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를 4개월에 걸쳐서 한 바퀴를 정리하고 윈터스쿨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학원인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윈터맨
어머님들 잠깐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제가 내드릴게요. 제가 윈터를 10년 넘게 해봤는데 가장 많이 하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아니,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뭐세요? 만약에 우리 친구를 윈터 보낸다고 하면 효과가 있나요? 또 뭐 있죠? 밥 마셨어요. 네. 또 뭐 있을까요? 관리가 잘 되나요? 그쵸? 자면은 깨워주시나요? 핸드폰은 건나요? 네. 제가 그래서 5개를 추려서 이 5개 키워드를 가지고 윈터를 설명드릴게요. 5개입니다. 네. 오늘도 궁금하신 거. 첫 번째. 뭐 제일 핵심이죠. 학원이니까. 수업은 잘 하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윈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는 거니까 밥 중요하죠. 음식 중요해요. 밥 먹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습실 분위기, 뭐 수업,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죠. 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윈터스쿨 학습 관리인데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운영했던 윈터스쿨 사진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규모는 저희가 약 300형 구조고 요번에 11월 달에 예비고일 전문관을 해당 동일한 건물에 오픈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친구들은 별도로 그 관에서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독서실과 강의실까지. 그 다음에 당연히 와이파이 안 되고 스마트 기기 안 됩니다. 태블릿만 사용 가능하고 학습 용도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등원 시간, 하원 시간이실 텐데 저희는 의무 등원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월화수목금. 주말은 선택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오면 안 되나요?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아침 7시에 옵니다. 평일에. 그래서 먼저 와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먼저 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과는 9시 40분부터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해서 9시 40분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시간표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3개 학원을 다니는데 스터디 카페까지 보장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친구가 국어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는데 거기에 윈터 기간, 겨울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부할 공간이 본인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관리도 들어가고 깨워주고 그 다음에 졸리면은 먹여주고는 아닌데 네, 급식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고 상담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주고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수업은 수업 시간 맞춰서 다만 차이점은 이제 뭐냐? 국어랑 영어만 이제 학기중보다 이제 오전 시간대로 갔다 이런 식인 거고 수학은 똑같이 이제 평일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아이들이 수업에 치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즉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윈터 보내셨을 때 좀 잘못 짜면 시간표를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잘못 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 듣다 끝나요. 애는 힘들대요. 힘들죠. 지금 어머님들도 솔직히 이제 1시간 넘어가시니까 조금 이제 졸리시죠. 피곤하시고 시간이고. 근데 10시간 중에서 거의 6시간, 7시간 이상을 수업을 연달아 들으면은 아이들 지칩니다. 그래서 인터미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표를 배치해서 샘플 시간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업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이제 저희가 통합해서 대신하루 국어학원, 그 다음에 스리피 수학, 그 다음에 로키 영어 이제 윈터스쿨 진행을 했고 강의 평가도 했고 강의 평가가 평균적으로 94% 모든 선생님 통틀어서 부경 선생님들 모두 통틀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고등부 전문 강사진이랑 이제 내신 전문 강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신 전문 학원들이 모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내신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겨울방학 수업 자체가 신학기 수업 3월까지 쭉 이어지는 단절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카페에서 전 제자랑 좀 하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양톡에 올라와 있던 걸 제가 가져와봤고요. 잠깐 보시면서 자, 그래서 하루 루틴입니다. 그래서 9시 40분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등원을 해야 되고요.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메일 수학하고 그 다음에 오전 중에 이제 국어랑 영어 정규 수업 진행하고 점심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오후에 이제 특강 클리닉, 오후 자기 주학습, 그 다음에 개인별 질의응답, 진도 특강 강의 신청 이렇게 쭉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수학 정규 수업 있는 날은 수학 정규 수업 진행하고 밤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저희 대신하루, 그 다음에 3핏, 로키의 합동 인터스쿨 프로그램이고 각자 1좌석씩 다 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저희가 라이브러리는 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랑 이런 거 제공이 된다는 점. 그래서 윈터스쿨 안내를 이제 드리면 저희가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윈터스쿨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수업 커리큘럼은 8주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은 일단 6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2주는 추가적으로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이제 원하는 친구들 신청을 다시 받아서 자리 같은 경우도 재배치를 좀 하고 3월 초까지 이제 공부할 학생들을 새롭게 이제 관리형 독서실 모집을 하고요. 사전 등록 기간은 이제 10월 말까지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윈터스쿨 수강료의 10%를 할인해 드리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찾아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랑도 얘기해 보시고 8월 26일 화요일 저희가 오후 7시까지인 건 저희 이제 등록 받아주신 분이 근무 시간이 이제 그 시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금 등록해 주시면 윈터스쿨 수강료의 15%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2차 설명회는 10월 18일 날인데 이때는 이제 조금 컨셉을 다르게 해서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요 근처에 있는 이제 2층이죠. 네, 문화홀에서 진행을 할 거고 면사분도 이제 좀 깜짝 놀랄만한 면사분을 모셔서 저희가 10월 18일 토요일 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저희가 2차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도 이제 강사 경력이 17년 차입니다. 제가 강사 된 지가 17년이 됐고 이제 재종반을 한 8년 하고 이제 고등부도 계속 쭉 해왔는데 저도 당연히 강사 생활 시작할 때 꿈은 스타 강사였습니다. 많은 친구들한테 앉히고 수업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어느새부턴가 그걸 굳이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계속 갉아먹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스타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스타 강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타가 되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학생들이 잘 돼야지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 시간 귀한 시간 주말에 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우리 친구들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오신 건데 저희는 그 모토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3필 수학 총괄팀장이었고요. 네, 마지막 2부 순서로 이제 김장식 소장이 입시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 안내해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 방금 학부모님 앞에서 설명하고 왔는데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제 소개 나가겠습니다. 피처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즌 2도 나왔었고 저는 방송을 할까 못 본 거 나왔습니다. 방송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이렇게 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관을 예, 바탕으로 해서 이하야들은 제가 좀 전담을 진행을 할 거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선민고를 목표하다 깔판이라고 표현해. 왜 발피니까. 깔판이라고. 저 아이는 왜 깔판 발피니까. 깔아주는 거죠. 들어가서 깔아주는 거죠. 요 시즌 2 그건 잘 이걸 똑같습니다. 이하야 아주 독한 아이였어요. 예전에 생각났어요. 아주 도도하죠.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일부러 간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봐. 버스까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30분 내로 딱 끝내야 돼서 어차피 지금 중3 학부모님 시고 그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지금 외국제어 자사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벌써 그쪽을 굳혔고 그리고 일반고를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제 설명, 제 강연이라는 이런 걸 뭐 들어보셨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유형에 간과 동시에 목표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으로 간다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 수단은 결정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등한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 등한과 동시에 그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 국제고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형 방식으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수시죠. 그죠? 수시에서 또 벌려? 수시의 전형 방식이 여러 가지겠죠. 외국 국제고를 가겠다는 친구들이 자사고 포함시킬게요. 과거 영재고 외국 국제고 가겠다는 친구들은 자사고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를 간다. 이 동네에 있는 뭐 평촌에 있는 일반고를 간다. 일반고로 가는 친구들은 물론 상위권 대학을 뚫는 게 가장 확실한 부분입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서 결국 답은 나오죠. 그럼 일반고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년에 지금 중3이라면 내년 5월달에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무슨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등급이고 내신 석차 등급이죠. 특목고 자사고를 갔다고 한다면 석차 등급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9등급에서 5등급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석차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실력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좋은 학교에 고등학교 갔잖아.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그런 학교에서 네가 얼마나 역량을 키웠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량을 키운다고 했을 때 뭘 볼까요? 상대적인 역량이 아니죠. 왜? 공부사를 갔으니까.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어. 그럼 네가 거기서 어떤 역량을 키웠어라고 했을 때 뭘 볼까요? 뭘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세특이라는 거죠. 특목고 자사고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필고사의 비중 해봤자 40입니다. 나머지 60%는 수행평가입니다. 반대로 일반고는 수행에 대한 비중 40% 안 되고 집필이 60이에요. 그러면 네가 받는 그 석차 등급과 점수가 어떤 고등학교에 갔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의미가. 아까 전에 특목고 자사고는 뭐다? 학종으로 그런 대학 간다. 그럼 학종에서 중요한 건 뭐다? 세특이다. 세특에 결정짓는 거는 뭐예요? 집필고사에다 세특을 결정지어요? 천만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수행평가에서 세특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특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유리할까? 바로 특목고 자사고.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데 많이 있고 그 학교는 상당히 많은 것들 인프라가 일반고에 비해서 우수하니까. 그럼 네가 그런 환경에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뭐야? 학종에서 네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뭘로 그 학생을 변별을 해서 선발할까요? 뭘로? 학생부 세특 내용은 여기 경기외고라든지 안양외고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이들 다 비슷할 텐데 뭘로? 그렇죠. 면접이 결국은. 네가 면접에서 얼마만큼 네가 그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2년 반 동안 네가 얼마만큼 역량을 키웠니? 그래 소리는 됐고 오케이 알겠어. 그 면접에서 네가 과연 진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접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접은 어떤 면접일까요?
네가 1학년 때 그 고등학교에서 수행해서 네가 이런 보고서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네가 느낀 점 뭐야? 이런 거 물었잖아. 이런 거로 답변 다 하죠. 결국은 뭐냐? 네가 우리 전공, 이 전공 계열에 지원했으면 이와 관련된 소위 말하면 수학 능력을 보여줘. 제시 문제. 네가 대기하는 동안 문제를 풀어. 그 문제는 단순히 수능 문제 푸는 거 아니라 그걸 제시문을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쌓았던 그 모든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제시문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시간 그 25분 안에 준비해서 면접할 답변을. 그게 특목고 자사고인데 학생부 중학전. 아니 특목고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때 대본다 가니까 뭐야? 지필 60% 의미가 없거든. 왜? 시험을 가는 게 아니니까. 결국 뭐야? 수행평가를 60, 70% 올리는 거야. 네가 알아서 이 수업 들었으면 네가 알아서 너의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서 뭐야? 좀 더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의 폭과 깊이를 더더욱더 탐구해. 우리 학교 그런 문화가 가지고 있어. 그게 특목고 자사. 일반고는 뭐다? 아까 전에 교과제, 석차 등급. 결국은 뭐냐? 내신의 60%, 중간고사, 기말고사 60% 되는 그 지필시험에서 너의 승부는 하나. 그러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그 내신의 1등급 받아도 의미가 있을까요? 왜? 왜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준 다 다른데. 평촌에 있는 일반고, 강남에 있는 일반고, 시골에 있는 다 다른데. 거기서 받은 1등급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다른데. 그러면 그 대학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수능 최저의 기준. 네가 그 학교에서 10분에 들었어? 오케이, 잘하네. 인정. 하지만 뭐야? 우리 대학원에 다 10분에 들었어. 그래서 뭐야? 수능은 뭐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내신 5등급제. 1등급 10%야. 그렇죠? 근데 수능은 뭐예요? 1등급 받으면 몇 프로야? 미안합니다. 4%야. 수능, 내신은 우리 재학생들끼리 경쟁이지만 수능은 누구랑 경쟁이야? N수생각. 이 장난 아니야. 이 게임판이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 일반고에서 10%나 해서 1등급 나왔는데 오케이. 야 우리 대학 다 1등급 나와. 그래서 뭐야? 그런 아이들 지금 면접을 보면서 야 너 면접 볼 때 야 제시문 면접 봐. 어려운 거 면접 볼까요? 의미 없어요. 알거든. 그런 문제 풀어봤자 얘는 못 풀어. 그럼 뭐야? 야 너 일반고에서 그래 1등급 나왔는데 잘했네. 너 1학년 때 수학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 작성했는데 이걸 통해서 느낀 점 뭐야? 그럼 5, 1등급 일반고에서 5, 1등급 나오네. 그 답변 못해요? 잘하죠? 답변합니다. 어이구 잘했네. 그럼 그 대학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수능 성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보자. 수능 최저 등급 못 맞출 그 아이는? 그렇죠. 이게 일반고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위권 대학 뚫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위권 대학이 만만한 대학 4%의 1등급과 10%의 1등급 확 늘어난다. 결국 뭐냐? 야 우리 그냥 우리 대학 오려면은 추천을 받아야지. 학교장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아무나 추천하지 마시고 알아서 그 고등학교, 당신 고등학교에서 우선 학생 3명 아니면 10명, 12명, 15명씩 1% 이렇게 추천해주세요. 그들 대상으로 우리가 그냥 평가해서 수능 추천 깔아버리고 뽑겠습니다. 이게 학생부도 맞아요. 그게 일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 추천을 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추천 받지 못한 아이는 석차 등급은 좋을 거야. 그렇죠? 추천, 근데 내가 추천을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 틀림없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내가 아무리 전교 1등 해본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전교 3등 하는 아이가 갑자기 수능 최저를 맞춰버렸어. 그 아이가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 그러면 상위권 대학 원서 안 넣어요? 그 아이는 어떤 저녁에 원서를 넣어요? 예.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랑 경쟁? 예. 재수생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인문계가 아니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인문계와 경쟁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특목고 자사고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종으로 지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추천서를 받지 못하고 교과 전형으로 못 가는 아이들은 뭐야? 일반고에서 그러면 내가 학종으로 그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 경쟁이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 간과 동시에 내가 세상인권 대학을 목표한다. 이거 중대, 경기대, 외대 그 이하에 다 있죠. 근대, 동국대. 그러니까 일반고 하면 돼.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할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대학, 소위 말하면 이 6개 대학을 6개 이상의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 같은 경쟁이 필수입니다. 그럼 그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뭐야? 그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특목고 자사고 안 가면 돼. 안 가고 뭐야? 학생부 교과전 나가. 일반고 가서 학생부 교과전으로 6개 대학을 뚫으셔야 돼. 너무 강하게 결국 이 새끼 되면 수시모집, 정시모집에서 이런 비율로 학생들 뽑아나갑니다. 정시모집은 정시모집 우리 뭘로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때는 또 바뀌죠. 우리 때는 수능 플러스 뭘로 갑니까? 예시. 왜? 우리 때 수능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보는 수능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거기다 설명하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학생은 안 와? 큰일 나고 설명하고 지금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 결국은 정시모집에서 내신도 반영되니까 호라 일반고가 유리하지 않겠나? 천만을 말씀드려요. 정시에서는 누가 유리합니까? 연수생입니다. 재학생들은 절대로 재수해서 예상이 6개 다 뚫는다는 건 죄송합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왜?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뚫을 수 있어요. 왜? 수능만 반영하고 무등급 체제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수능만 반영하는 게 내신도 반영하고 그 수능도 이 상위 6개 대학 입장에서는 뭐야? 잊지 못하는 수능입니다. 맞잖아요. 특히 이 6개 대학의 공대나 의대나 이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치르는 수능 믿을까요? 믿을 수 없잖아요. 위습군 2가 빠졌잖아요. 수능 수학에서. 통합과학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야. 문화생지 원투도 빠졌어. 시험범위에. 그럼 그 수능에서 만점 나와분들 상위 6개 대학은 공대나 의대 입장에서는 그거 좋아할까요? 만점 나오고 아무런 의미 없거든. 그들 입장에서. 그 시험에서 만점 나오면 뽑아봤자 어떻게 돼요? 위습 2를 가리켜야 돼요. 대학 1학년 때. 문화생지 원투를 가리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뀐 수능은 상위 6개 대학은요 있지 않습니다. 결국 뭐야? 내신에서 위적분 2라는 과목이 있고 내신에서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질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와 연관된 진로 선택 과목이 2과목씩 깔려 있는 거예요. 내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논조를 따져서 와 그러면 일반고아들이 유리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 우리는 5등급 체제가 됐다는 동시에 뭐야? 이제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의미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바로 어디? 바로 일반고는 석차 등급의 의미가 있죠. 왜? 결국은 추천 배정이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가 섞여 있으니까 대학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야? 석차 등급을 보는 거죠. 올 1등급이야? 오케이. 올 2등급이야? 그래서 그냥 못 가죠. 2등급이야. 왜? 올 2등급은 9등급 채점 놓고 온다 몇 등급? 4등급. 의미가 없고. 그런 겁니다. 자, 학생부 수시모집에서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이 4가지 전형만을 시험을 보면 비율은 이렇습니다. 안타깝죠. 야 그러면 아까 전에 소장님 일반고 가면 교과 전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고작 10%밖에 안 돼요. 종합 전형이 40%. 논술은 7%. 논술로 대학가면 이건 힘들죠. 특기자는 일단 예체능 계약. 이 상위 6개 대학은 교과는 10% 종합은 40이에요. 이렇게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럼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대신 석차 등급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장 추천은 필수입니다. 이거 6개 대학은요 학교장 추천이 필수예요. 그런데 추천을 못 받았으면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교과 전형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그 학생을 하면 이 6개 대학에 원서 안 넣어요? 그 아이는 결국 뭐야?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말씀 좀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이 바보 아닌 이상 뭐야? 학교가 추천해도 이런 수능 최저가 있어. 너네 학교에서 10%에 드는 건 인정. 했겠지. 또 그 10%에 들면서 학교가 추천까지 받았으니까 잘하겠지. 근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수능 최저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수학 능력 기준 최저한의 기준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네가 우리 대학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최저치가 이 기준이야. 수능. 이거 못 들어오면 네가 아무리 전교 1등 했다 하더라도 너 우리 대학 와도 수업 못 따라가. 이게 수학 능력 시험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꼴랑 10%밖에 뽑지 않는데 그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야 돼. 그들 중에 또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이 뭐야? 교과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게 평촌에 있는 신성고에서 전교 1등하는 아이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신성고에 전교 1등하는 아이는 1.2등급이 안 나와요.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석차 9등급에 대해서 석차 등급을 매겨보면 1.2등급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와? 그 학교는 공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퍼펙트하게 1.0, 4%에 드는 애들이 없다고요. 동점자가 5%, 6%, 7%, 8%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다 2등급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추천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일반고에서 퍼펙트 1점 초반대 아이들이 이거 서울대에 지원합니다. 추천받아서 지원합니다. 추천서 안 받고 그냥 수능으로 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한 아이들 몇 명을 봅시다. 상위 15개 보세요. 특목고사 사고 없어요. 없어요. 일반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반고 갔다고 무조건 상위 15개 대학 들어가려면 아니 상위 6개 대학 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교과전형으로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보시면은 지금 외대 같은 경우에 보면 38명이 외국 국제고 아이들. 이거 외대가 나쁜 거예요. 38명의 일반고 아이들 들어갈 룸을 뭐야? 외국 국제고 아이들 들어간 거야 이거. 근데 외대 같은 경우에 한국 외대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 대학은 어떤 출신의 고등학교 아이들 못할까요? 외국 국제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딴 식으로 내신을 평가합니다. 뭐냐면 석차 등급에서 천재 1등급 받으면 천재를 줄게. 네가 그 과목에 2등급 나와서 960점 줄게. 하지만 뭐야? 또는 네가 그 과목에서 90점 이상 나왔어? 천재를 줄게. 그 과목에서 수학은 80점 돼야 960점 줄게. 똑같은 2등급 존재의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 외국에 그런 애들 있거든. 내가 3등급인데 수학에서 90점을 넘겼어. 그 아이는 뭐라면 3등급이 몇 점 나와요? 890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뭘 90점을 넘겼으니까 뭐야? 1000점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외대는 34명, 48명 아이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때 이건 고등급 체제예요. 우리 때는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외대 입장에서는 이제 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저 성적이 저렇게 매겨질까요?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도 외국 국제과와 긴장해야 됩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빠르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이런 유튜브에 떴습니다. 여러분 좀 모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상위 6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선발합니다. 3가지 전형 방식이에요. 학생부 100이고 수능 체제가 있고 단계별 전형하고 1단계에서 학생부를 보고 2단계에서 면접 보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보고 수능 체제를 적용도 하고 또는 안 적용하고 뭐 이렇게 3가지 전형 방식으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N수제까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학생부 100인데 수능 체제가 적용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1번 학생부 100에 수능 체제가 적용된다는 저 전형 방식은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할까요? 일단 첫 번째 수능 체제를 맞춰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어떨까요? 좋아야 되죠. 상위 6개 대학입니다. 제가 하늘 이상의 이야기예요. 야, 내신 성적 좋아야 돼. 수능 체제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그런 아이들 누구니까? 내신 성적도 줘야 되고 석차 등급도 줘야 되고 수능 체제도 맞춰야 돼. 어떤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사하고 내신 성적이 불리하잖아요.
일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냥 네가 일반고에서 전교 1등급, 우리가 5등급 체제니까 1등급 다 깔았어, 오케이. 1등급, 2등급, 1등급, 오케이, 괜찮아. 2등급, 3등급, 그럼 내 학교 왜 지원했어? 1등급, 2등급, 1등급, 오케이, 괜찮아. 그들 중에 뭐야? 수능 최저 맞춰. 맞추면은 오케이, 뭐야? 결국은 뭐냐? 내가 일반고 가서 학점을 추천서 받아서 하면 깔끔하지 않지만 학생은 교과죠. 하지만 내가 종합적 추천을 못 받는다고 그치는 거야. 미안한데 순천을 맞춰야 돼. 내신도 좀. 그러면 일반고 아이들 중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아이는 저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걔는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두 번째, 위적용. 그러면 저 단계별 전형 면접 보고 수능 최저 위적용하는 저 전형 방식을 누가 지원해요? 저전형 방식은 수능 체제가 없어요. 수능 체제가 없다는 말은 면접이 뭐라는 거예요? 면접이 소위 말하면 이 친구가 우리 대학 와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같이 야 너 1학년 때 수학에서 이런 보고서 작성했는데 이걸 통해서 느낀 점 뭐야? 이걸로 수학 능력을 평가해요? 수능 체제가 없는 저 면접에서 수학 능력을 평가해요. 전공, 구술 면접. 그러려 봅시다. 일반고 아이들 중에 내신 성적은 좋아. 수능 체제 못 맞췄어. 그럼 제 아이는 1번 전형에 지원하지 않고 2번 전형에 지원한다. 지원하는 동시에 누구랑 경쟁하세요? 예. 특목고, 사사고 경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 거쳐간대 아이들이 수능 체제 못 맞추면 특반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 1등의 거쳐간이라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내신 성적 4%에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4%가 아니라 10%. 그러면 저전형에서 철저하게 특목고 자사고아이들한테 밟힙니다. 왜? 왜 밟힐까요?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요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2등급으로 다 묶이거든요. 석차 9등급제는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석차 5등급 제에서 다 2등급으로 묶이고 그 아이들 다 신분 세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4등급 받으면 절대로 한양대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학교 3등급 아이가 한양대에 지원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 한양대 지원 안 합니다. 즉, 석차 등급에 따라서 스스로가 필터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뻥 뚫려버렸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제가 잘하지만 학교 3등급이야. 학교에서는 잘해. 하지만 면접관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면접관 앞에서 내가 면접을 전공 무술 면접을 내가 뚫겠다. 스프릿하기는 학원에서 내가 열심히 면접 준비해가지고 뚫겠다. 이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즉,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종에서 러시아 그 아이들 우리가 일반고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하지 않으려면 뭐야? 내가 일반고 가서 5,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나오고 뭐야? 수능 체제를 맞춰버리면 됩니다. 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중에 특히 자사고 아이들 중에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 있을까요? 의대를 간다는 아이들은 수능 공부합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대는 수능 체제 장난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자, 특목고 자사고의 수능 공부를 죄송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상시에 내신도 집필고사가 30이고 수행이 70이고 일반고는 반대죠. 집필이 60이고 수행이 40. 수행이 70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뭐냐? 집필시험에서 자기의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야? 수행에서 본인의 성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된다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수행이 열심히 하면은 뭐가 풍부해집니까? 생기부 세트는 풍부해집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아이들이 경쟁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뭐야? 면접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합니다. 집필고사만 공부하는 단어 딱 정해져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아이들이 구술 면접 와요. 잘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 수능 체제를 일반고로 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간과 동시에 결국은 우리는 이 상위 6개 대학을 뚫으려고 한다면 고등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그 수단은 결정됩니다. 우리가 문과입니다라고 외국 국제에 가면 좀 확실하게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 쉬워져. 우리가 이과라고 가고 영종하면 끝입니다. 그 아이는 효자입니다. 우리가 이과 그럼 최소 못해도 자사 전국 단위 자사고니까 경기도는 외대부고죠. 외대부고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전혀 그 아이들의 불리함이 없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거랑 내시 5등급제거든요. 이건 뭐 설명드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아, 요거 뒤에 다시. 네, 망합니다. 3등급 나오면 망해요. 올라가서. 등록을 다 써서 3등급 나오면 망할 거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고. 요게 뭐냐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5등급 체제에서 이제 변별 5등급이 1%, 이제 1등급이 10%니까 변별력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5등급제가 9등급제가 등급부가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부 과목에서 1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1등급 받은 아이들은 그래요. 자,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5, 1등급 나왔어요. 5, 1등급, 6과목에서 5, 1등급 나오면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고작 2.07%밖에 안 돼. 아마 평촌에 있어도 고사형을 그 정도밖에 안 될걸요? 한 학교에 캐봤자 6, 7명 정도 5, 1등급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9등급을 한 사람이니까 몇 등급이야? 1.64등급이네. 여러분 1.64등급이면 일단 서울대 못 가고요. 연대고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는 이거야. 자, 1.64등급 나왔으니 걱정하지 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야? 그 과목 선택하는 인수가 줄어들고 줄어들면 1등급 10%나 되기 더 힘들고 그러면 결국은 네가 5, 1등급 나오면 변별력 있을까? 이 논리예요. 그럼 1학년 때 5, 1등급 나올 때 1.64등급이지만 학년에 올라가서 내가 1등급을 유지하는 거야? 변별력 있을까? 그 기사인 거예요. 자, 여기서 5, 1등급 받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6, 7과목 2등급 나온 친구들 몇 등급이에요? 3.44등급. 3.44등급이면 인서울 못하고요. 가천대 못 가고요. 그러면 지금 1학년, 방금 제가 1학년 어머니가 설명하고 있는데 1학년 5과목에서 5, 2등급 나오라는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1등급 하는 완전 희망.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 이걸 외대부가 아니라 398명이 있어요.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은 이 아이들이에요. 진짜 천상계에 있는 아이들이죠. 2등급은 이 아이들입니다. 2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나요? 52등급, 색깔이. 2등급, 3등급 이렇게 돼요. 그러나 봅시다. 2등급 끝에 있는 아이가 천상계에 있는 1등급 끝에 있는 아이를 바를 수 있을까요? 못 바릅니다. 2등급 앞에 있는 아이들 있죠? 저 아이들은 천상계에 있는 애를 끝을 내릴 수 있죠. 3등급. 3등급, 외대부의 3등급 끝에 있는 아이, 제 끝에 있는 아이가 2등급 끝에 있는 아이를 바를 수 있을까요? 못 바릅니다. 3등급입니다. 4등급입니다. 4등급 저 처음에 있는 아이는 3등급 바를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겠지. 하지만 4등급 끝에 있는 아이는 3등급을 바를 수 있을까요? 못 바릅니다.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은 아는 거야. 야, 한 학기에 있어도 못 가. 외대에 부가 있어. 그 아이 알아서 하지. 자, 근데 우리는 빨리 맞춰야죠. 우리는 5등급제입니다. 봅시다. 5등급제는 이까지가 1등급이에요. 2등급입니다. 이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등급 끝에 있는 노란색 쪽까지 노란색 쪽에 2등급 끝에 있는 아이가 1등급을 바를 이유가 없잖아요. 1등급입니다. 그전에는 3등급입니다. 그럼 저 아이가 뭐라? 난 서울대 못 수업 못했는데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겠네. 똑같다. 그 다음에 3등급 아이입니다. 어떻습니까? 3등급 끝에 있는 아이는 원래 5등급 아이예요. 4등급, 5등급 아이예요. 그 아이가 3등급과 이퀄. 그럼 걔는 이 성적만 유지하더라도 나는 스펙 관리만 학종 그냥 뭐 세특 관리만 하면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학종에서 근데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서 네가 3등급 나왔어? 3등급 나와서 2등급 받아. 그 아이들은 3등급 맨 앞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3등급 중하위권 아이들은 절대로 2등급 안 나옵니다. 몰라. 2등급 아이들 단체로 온다. 연예진 해가지고 엄마가 다 아예 막 마트에 가지 않는다. 이제는 5등급 치면 석차 등급 올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서울대고 평원에서 손 들어봅시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 혹시 안 하니까.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한가 동시에 내가 최상위권 대학, 즉 한양대 이상의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간가 동시에 그 수단은 결정됩니다. 학생부, 저희 말은 내가 일반고로 가서 무조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추천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못 받는다고 하면 내신 성적을 무조건 관리해서 수능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굳이 수능 체제 없는 면접 전형을 가서 특목고 자사와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특목고 자사로 갔다 만나면 뭘로 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스펙을 쌓아서 학종으로 그들의 역량을 보여주면 학종을 선발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아이한테 달려있죠. 그럼 어머니들 저한테 질문해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특목고 가서 간 게 맞나요?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어머님 잘하시고 어머니 보시기에 어때요? 시험 아니 학원 갔다가 틀림없이 10시 되면 10시 반에 집에 쳐와야 되는데 좀 오지도 않고 사라져버리고 새벽 3시에 기도. 평상시에는 공부도 안 하다가 3주 전에 벼락치기로 계획부시 한다고 아까 전에 수학 분야를 말 계획부시 하는데 12시간 계획부시 하고 자고 그러면 특목고 가서 보다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십니다. 우리 아이 떠나가고 싶어요 선생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요. 떠나가고 싶어요. 특목고 가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